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30살에 첫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꿈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꿈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 살림을 하는 방식부터 제 성격, 심지어 옷 입는 스타일까지 모든 것을 지적하셨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며느리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3년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남편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에는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지쳐갔어요. 결국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을 선택했어요. 첫 번째 결혼이 실패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시모의 시댁살이를 견디지 못했죠. 이혼 후에는 직장에 몰두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면서요.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38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호라비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첫째 준영이는 15, 둘째 준호는 12살이었죠. 남편의 전 부인은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두 아이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자랐죠. 처음 남편과 데이트를 할 때부터 두 아들의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저도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1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고 저는 두 아이의 새 엄마가 되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아이들은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고 대신 아줌마라고 불렀죠. 상처받았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들에게는 저라는 낯선 여자가 갑자기 집에 들어와 아빠의 관심을 빼앗아 간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저는 최선을 다해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학교 숙제도 도와주고 아플 때는 밤새 간호하기도 했죠.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후 우리의 딸 수아가 태어났어요. 가족이 더 완전해진 것 같았고 아이들도 수아를 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바람과 달랐어요. 특히 첫째 준영이는 점점 더 저를 멀리했어요. 남편이 없을 때면 저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집안일을 시키기도 했죠. 아줌마, 내 방 좀 치워주세요 라든가 우리 집 식모니까 당연히 해야죠 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둘째 준호는 형보다는 나았지만 그래도 저를 진짜 엄마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묵묵히 제 말은 들어주지만 마음의 벽을 허물지는 않았죠.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이들이 어머니를 잃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엄하게 훈육하고 저를 존중하라고 가르쳤죠. 하지만 그것도 역효과였어요. 아이들은 아빠 앞에서만 예의 바르게 굴다가 아빠가 없으면 더 심하게 저를 무시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 다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아빠 사이에 더 큰 갈등이 생길까봐 걱정됐기 때문이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첫째 준영이는 어느새 28이 되었고 회사에 다니며 여자친구도 생겼어요.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아무리 저를 힘들게 했어도 그 아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으니까요. 상견례 날짜가 잡혔고 저는 기대에 부풀었어요. 드디어 가족으로서 함께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게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죠. 하지만 상견례 전날 준영이는 제게 내일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이유였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럴 수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좋은 날을 망칠까 봐서요. 결국 다음 날 우리 가족 5명은 예비 사돈과의 만남을 위해 상견례 장소로 갔어요.
긴장되고 떨렸지만 준영이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죠. 예비 신부의 부모님은 우아하고 교양 있어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모두 자리에 앉고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준영이 아버지입니다. 남편이 먼저 인사를 했고 이어서 준호와 수아도 인사했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왔을 때 준영이가 불쑥 말했어요. 아, 이분은 우리 집 식모예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수아는 즉시 반발했어요. 오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잖아.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예비 사돈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13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준영아, 내가 그동안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를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데?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런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식모라고 할 수 있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영이는 당황한 듯 했지만 여전히 미안한 기색 없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어요. 여기서 거짓말을 할 순 없잖아요. 아줌마가 제 친엄마도 아니고요. 그 말에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남편을 본 적이 없었어요. 눈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죠. 준영아, 지금 당장 사과해. 하지만 준영이는 완강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비 사돈 아버님이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준영이가 당황하며 왜 갑자기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예비 사돈은 자네가 새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니 우리 딸을 어떻게 대할지 걱정된다고 말했어요. 13년 동안 키워주신 분을 식모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과연 딸을 제대로 존중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했죠. 그리고 예비 신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더 이상 준영이를 보고 싶지 않다고. 아무리 새어머니라도 그런 자리에서 식모라고 소개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사람을 잘못 봤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렇게 상견례는 최악의 결과로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죠. 준영이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고 간간히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준영이가 폭발했어요.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소리쳤어요. 제가 과하게 울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망했고 자신이 결혼도 못하게 됐다고 화를 냈죠. 그때 남편이 준영이의 어깨를 강하게 잡았어요. 더 이상 이렇게 저를 대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준영이는 제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며 반발했어요. 진짜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주장했죠. 남편은 진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제가 13년 동안 준영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말했어요. 아플 때도 밤새 간호했고 첫 직장을 얻었을 때 가장 기뻐한 사람도 저였다고 했죠. 하지만 준영이는 여전히 저는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고 고집했어요. 남편은 맞다며 저는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친자식처럼 사랑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준영이의 무심함에 실망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밝혔어요. 남편은 사실 준영이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없을 때 저를 어떻게 무시하고 모욕하는지 준호가 다 말해줬다고 했죠. 준영이는 놀란 표정으로 동생을 쳐다봤어요. 준호는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형을 바라봤죠. 형이 너무 심하게 굴어서 참을 수 없었다고 새엄마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럴 수 있느냐고 말했어요. 남편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남편을 생각해서 준영이의 행동을 다 숨겼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준영이가 언젠가는 마음을 열고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거라 믿었는데 오늘 행동을 보니 정말 실망스럽다고 말했죠. 그리고 준호 말을 들었을 땐 이 정도일지 몰랐는데 마냥 기다려준 것이 오히려 저에게 너무 죄를 지은 것 같다고 했어요. 준영이는 더는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저 분노와 당혹감이 섞인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죠. 남편은 제게 사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라고 말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죠. 남편의 단호한 말에 준영이는 잠시 얼어붙은 듯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방으로 달려가 짐을 싸기 시작했죠. 이제 이 집에 살지 않겠다고, 어차피 이 집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며 집을 나갔어요. 남편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지금은 내버려 두고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말했죠. 남편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저에게 이런 상처를 받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저는 괜찮다고, 준영이가 언젠가는 이해해 주길 바랐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펑펑 울었어요. 13년간 참아왔던 모든 상처와 아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더 이상 준영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같은 것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저도 가끔은 그런 준영이의 행동이 원망스럽긴 했지만 진심으로 그 아이를 미워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준영이가 집을 나간 지 2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준영이가 다시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꽃다발을 들고요. 문을 열자 준영이는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너무 잘못했다고 했죠. 그렇게 처음으로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고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준영이는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왔어요. 거실에는 남편과 준호, 수아가 모두 있었죠. 모두 놀란 표정으로 준영이를 바라봤어요. 준영이는 모두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특히 저에게 정말 큰 잘못을 했다고 눈물을 흘렸어요. 파혼 이후 결혼하려던 여자를 몇 번 붙잡았지만 그 여자는 준영이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나 봐요. 10년을 넘게 어머니의 자리를 채워준 분을 그런 자리에서 그런 모욕을 준다는 것은 아마도 인성에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어떠한 관계도 이어가고 싶지 않다고도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사는 동안 생각해보니 제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 여자와는 파혼하게 되었지만 그런 깨우침을 준 게 너무 감사할 뿐이었어요. 준영이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아들이 되겠다고 말했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쁨과 슬픔, 분노와 용서가 모두 뒤섞인 감정이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제가 일어나라고 말했어요. 제가 바란 건 준영이가 무릎 꿇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저를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것이었다고 했죠. 준영이를 일으켜 세우고 안아주었어요. 그제서야 13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모자 관계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준영이는 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저는 진짜 어머니이며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희생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죠. 앞으로는 진짜 아들이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준영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매주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집안일도 돕고 무엇보다 저를 어머니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준영이는 그 후로도 계속 변화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게 되었죠. 몇 년 후에는 다른 여성과 만나 결혼했고 그때는 저를 당당히 어머니로 소개했어요. 결혼식에서 준영이는 모두에게 저를 소개했어요. 혈연으로는 이어져 있지 않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어머니라고 말이죠. 그 순간 38살의 재혼의 계모 소리 들으며 눈물로 두 아들을 키워온 제 인생의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가족이란 꼭 피가 섞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깨달았죠. 사람 일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행복의 씨앗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제 계모가 아닌 그저 엄마로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아직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 상처마저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